네, 안녕하세요. 오드스타입니다. 오늘은 주식 교육 입문 12번째 시간입니다. 요 몇 주 전부터 미국 주식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게 아무리 봐도 좋아서 그래요. 그래서 제목은 미국 주식 공략해요. 이제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만들어 보는 거예요. 만약 예스트레이더에서 미국 주식을 전부 다 제공을 해줬다면 제가 지지고 복구 해가지고 하나 딱 만들어서 그냥 쫙 올려줄 텐데 그게 안 돼 있죠. 예스트레이더에서는 미국 주식을 제공을 안 해요. 30개인가 밖에 안 해. 미국 주식 몇 개인데, 그죠? 최소 5천 넘어가잖아. 5천 개. 짜잘한 거 빼고. 그래서 예스트레이더 안 되니까, 그래도 저희 오드스타 카페에 들어오면 제가 이베스트를 꼭 가려고 그러죠. LS증권으로 바뀌었는데, LS증권 화면 구성이 키움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리고 가치 분석이 끝난 주식만 모아서 공략법을 찾아봅니다라고 했어요. 찾아봅니다가 뭐냐면 제가 아주 쉬운 방법을 제시를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보고 제가 말한 방법 외에 어떤 게 더 좋더라, 또는 제가 말씀드린 방법이 공통적으로 다 맞더라 하면 본인 스스로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러면 그거를 취합을 해서 진짜 중요한 것들 몇 개를 딱 취합해서 컨트랙 쪽에 전달을 해서 요러요러하게 된 게 사람들 의견이 좋으니 알림으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컨트랙 가입해야 얼마 하지도 않더만. 응? 리딩방 한 달에 50만원 내는 건 척척 잘도 내면서, 응? 그 5만원도 안 되는 돈, 응? 내야지. 솔직히 컨트랙 서비스 한 달에 20만원 받아도 돼요. 나. 자, 봅시다 어떻게 하는지. 자, 미주식 공략 포인트 어떻게 할 거냐면, 가치 분석, 우리가 이제 주식을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을 할 때 일반적인 매매법이 뭐예요? 가치 분석이 끝난 상태에서 기술적 분석으로 진입을 한다, 이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그게 맞는 말인데 그게 안 맞아. 한국 주식은 잘, 그죠? 아무리 잘난 주식도, 재무 좋은 주식도 맨날 꼬라박고 있는 것도 많잖아. 요 근래 삼성전자 봐. 삼성전자가 그게 그렇게 될 가격에 올 종목이 아닌데 그렇게 되잖아. 근데 다행히 미국 주식은 한번 재무 상태가 굉장히 좋은 종목이 우상향을 딱 잡으면 계속 가거든요. 우리나라 주식하고 틀린 점이죠. 그래서 주목하는 거예요. 이제 좀 이따 하나 두 개씩 찾아볼 건데, 같이 만들어도 보고 찾아볼 건데, 200일 이동평균선을 뚫은 지 얼마 안 되는 게 가장 크게 가. 그런데 그런 거는 지나가 보면 다 보이는 거고, 200일 재무 좋은데 200일 뚫기 막 시작하는 거 몇 개나 될까? 몇 개나 될까? 궁금하잖아. 그 다음, 개인들이 잘 가고 있는 종목을 쉽사리 못 파는 이유가, 내가 잘 잡았거든. 이거 진짜 좋은 거야. 근데 팔고 나면 허망할 것 같아 못 팔거든. 그래서 파는 위치와 허망하지 않다는 것도 제가 재진입 가능하다는 거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한국 주식은 뭐 재무 좋고 잘 나가는 종목 해봐야 200개가 채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 안에서 지지고 볶고 하려다 보니까 어려운데, 미국 주식 한번 볼게요. 실제로는 이제 가치 분석이 끝난 종목 중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는 거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몇 개나 될까? 많아요. 일단 컨트롤을 제공하는 재무 상태를 세 단계로 일단 분류를 해봤어요. 매우 좋음과 예상도 매우 좋음. 원래 이제 예상 실적이 좋으면 어떻게 판단하죠? 주식은 상승할 것이라고 판단하죠. 선정 기준 200일선 위에 있는 재무 상태 매우 좋음, 예상 실적 매우 좋음. 선정 기준 1단계로 했어요. 207개나 되네. 요 안에서 사고 팔고 지지고 복구 해야 되는데 하나 더 뽑아달라 그랬어. 재무 상태 좋음, 예상 실적도 좋음. 211개. 두 개 합치면
418개 18개? 팔자가 들어가면 항상 욕 같아. 그 다음에 재무 상태 좋고 예상식도 좋아.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638개 합치면 1056개. 그러면 요 안에서 사고 팔기가 가능하겠죠. 거기다 배당까지 받아주면 땡큐고. 쉽잖아. 그래서 또 어떻게 할 거냐면 요거는 이제 같이 찾아볼 거예요. 제가 계속 보면서 모니터링하면서 넣긴 넣을 건데 가 아니에요. 일단 가치 분석이 끝나고 손절 기준 다시 한번 잡을 거고 부분 익절 기준 다시 잡을 거예요. 재진입 기준 다시 잡을 거예요. 일단 제시는 제가 해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나 두 개 보면서 어떻게 표시하냐면 카페 가입하시면 여기 이제 새싹들도 쓸 수 있게 해놨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재무 상태를 컨트랙 가입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올리세요. 어떤 특정 종목 재무 상태 이렇고 지금 차트 상태 이런데 내가 봤을 때는 어디가 진입이다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흔히들 잘못 생각하는 게 얘는 왜 이렇게 됐냐? 흔히들 잘못 생각하는 게 한국 주식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막 기법, 비법 찾아 막 산만리 하고 있죠. 그럴 필요가 없어 보니까. 일단 재무 분석 컨트롤 조회 잘 해주니까 진입을 할 건데 딱 이것만 쓸 거예요. 이동평균선 그리고 이격도 그리고 정배열, 역배열 이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죠. 재무 상태 좋은 곳에서 정배열 상태는 쭉 끌고 간다. 자, 보면 IBM이란 주식을 볼게요. 재무 상태 매우 좋죠. 예상 실적 매우 좋죠. 200일선을 어디서부터 뚫기 시작하는지 볼게요. 여기서부터 뚫기 시작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끌어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그리고 한번 놓치고 나면 그 다음에 진입을 도대체 어떻게 해? 지나가 보니까 이렇게 올라간 거지. 만약 이 상태에서 진입을 할 수 있을까요? 정고점까지 있는데, 자, 그래서 그 진입 상태를 한번 확신을 갖도록 여러분이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뭐부터 만드냐면 자, 캔들은 제가 이렇게 해놨어요. 캔들 찍고 여기 채우기 있잖아요. 채우기를 다 빼버리세요. 채우기가 있으면 좀 보기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적용 확인했어요. 그럼 캔들 색이 안에가 이제 비어졌죠. 그 다음 이동평균선을 뭐를 쓰느냐 보세요. 이 이동평균선을 뭘 쓸 거냐 보는 거예요. 요건 뭐 키움에도 있잖아. 따닥딱 찍어 볼게요. 딱 찍으면 나오죠. 200일선을 제가 회색으로 했어요. 가장 두껍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150선, 21선, 61선 이렇게 21선 중요하니까 빨간색 좀 더 진하게 150선은 그냥 우상향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 일목균형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일목균형표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일목균형표 다른 거 필요 없고 딱 요것만 넣어놓으세요. 뭘 넣냐면 선행스팬하고 후행스팬 요것만 있으면 돼요. 뭐 기준선, 전환선 필요 없어요. 왜?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가면 판단을 못 내리거든.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응? 어떻게 하지? 보고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내가 여러분들 좋아하는 눌림목 2차 상승 자리가 잘 보이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면 여기 신호 강세 약세에 보면 여기 쭉 내려가다 보면 이평간 강세 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이평간 강세 구역. 딱 누르면 어이씨 뭐 눈 아프다. 그죠? 어떻게 하냐면 딱 누르세요. 누르고 (20) 당기는 20
장기는 60. 이평 방법은 가중 이평을 쓰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 보면 표현이라고 되어 있죠. 표현을 제일 밑에 걸로 하세요. 그리고 타입은 그냥 사각형. 굵기는 얘는 중요하니까 한 4 할까요? 4 할까 3 할까? 4. 색깔은 중요하니까 빨간색. 적용 이렇게 해봤어요. 확인 누르면 이게 뭐냐면 가중 이평 20일과 60일의 정배열 상태를 알려주는 거예요. 정배열 상태. 정배열 상태. 200일선 위에서 정배열 상태. 200일선 위에서 정배열 상태를 보는 거예요. 아래서는 볼 필요 없어. 자, 이걸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죠? 이걸 어떻게 2차를 잡아? 또 해보죠. 이평강 강세구역. 잠깐만요. 약세구역 먼저 해봅시다. 이평간 약세구역. 똑같이. 굵기는 한 요정도? 뭐 1만 해도 될 것 같다. 중요한 거 아니니까. 네, 똑같이 표현 제일 밑에 거 타입 1 조금 너무 그렇다. 2 합다. 2 적용. 그러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잘 봐요. 단순히 표현했구나. sorry. 그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중기가 20일, 60일 올라가다가 내려오면 얘가 눌림이 되겠구나. 그 다음에 정배를 바꿨다는 뜻이겠죠. 그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여기서 이 자리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 맞나요? 자, 그러면 이 상태로 보면 여기가 올라가는 자리 한번 눌림 줬으니까 여기가 눌림 자리겠구나. 근데 여기서 들어갈 수 있을까? 다시 한번 해보죠. 자, 또 이번에도 가중 이평. 이번에는 굵기를 두 번째 똑같이 타입 확인. 이제 보이죠? 뭐가 보이는데 잘 안 보여. 그죠? 자, 정배열 5하고 22 한번 상승을 했어. 눌림을 줬어. 이미 뭐야? 20일, 60일 정배열 상태는 유지되고 있어. 그래도 좀 그래. 뭐냐면 이렇게 보면 제가 볼 때는 한 이쯤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못 들어간다고. 왜 그러냐면 잘 봐요. 장은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때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이 상태, 그러니까 지나고 보면 그 자리가 많은데 이 상태에서 판단을 못 내리잖아. 왜 무슨 판단을 왜 못 내려도 될 것 같고 이게 아니라 직전 고점이 너무 가까이 있잖아. 그럼 맞을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저기다 뭔가 하나 표시했으면 좋겠는데. 자,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거는 이동평균선과 이동평균선 간의 이격을 가지고 정배구간, 역배구간 나타낸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반론의 여지가 없죠. 그런데 어떡하지? 뭔가 하나 표시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예스 트레이더 같은 경우는 제가 곡선 지표를 꼭 넣잖아요. 근데 이베스트나 키움이선 곡선 지표가 제공을 안 해. 그래서 가장 비슷한 걸 찾아봤어. 뭐가 있나 찾아봤더니 기본 구조는 같은 건데 제가 쓰는 건 약 틀려요.
찾아보시면 TSF라는 게 있어요. 이거 누르고 TSF를 어떻게 쓰냐면 클릭하고 종가 이렇게 되고 가장 비슷해요. 곡선 지표하고 기간은 20일을 주고 색깔은 까만색을 주세요. 굵기도 2할까 3할까 3할까 3하고 표현은 꺾은 선으로 하세요. 그 다음에 시그널까지 같이 표시합니다. 시그널은 색을 어떻게 하냐면 얘는 요 색으로 할게요. 굵기는 2, 표현도 얘로 적용. 매수매도 표시 적용. 확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여요? 곡선 보는 거랑 똑같은데 여기 이베스트에는 여기 색깔 채우기 안 돼서 어떨 때 매수고 어떨 때 매도냐면 여기 회색을 아까 표시한 게 요 까만색보다 위에 있으면 안 좋아요. 그걸 매도 상황이에요. 그래서 표시가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리고 이게 이제 뒤바뀌는 순간 이렇게 표시되죠. 그러면 아까 전에 봤던 요 자리 진입이 가능하게 지는 이유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20일, 60일 정배의 상태가 보였죠. 그 다음에 보통 일반적으로 20일, 60일 그 초창기 상승에서는 20일과 60일이 정배되기 전에 먼저 5일과 6일이 5일과 20일이 정배의 상태를 먼저 이뤄요. 그러면 요거 못 따라갈 수 있어요. 요 부분. 자, 그런데 이제 정배 상태로 바뀌었고 확실하게 151선이 우상향하고 있죠. 200일선도 우상향하고 있죠. 200일선 위에 있고. 그러면 이제 얘를 1차 상승으로 보고 얘를 1차 상승으로 보고 꺾였죠. 역발 났죠. 다시 돌아가죠. 진입. 이해되세요?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반복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놓은 상태에서 뭐 특별한 거 없잖아. 그러면 보통 1차 상승 구간 크기를 어떻게 잡냐면 요 폭만큼 있죠. 여기서 여기 올라온 폭만큼 적어도 얘의 절반 이상 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청산도 중요하죠. 청산은 제가 이건 제시예요. 여러분도 그래서 같이 만들어 보자고 그죠. 같이 만들어 보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은 자 봐요. 이쪽으로 가봅시다. 여기는 아직 표시가 안 됐으니까. 만약에 그럼 이런 거 잘 봐놓으세요. 200일선 치고 먼저 항상 5일과 6일선이 정발이 일어나죠. 자 여기 못 들어갔다 치고 올라가다가 요 표시 나오죠. 만약 내가 진입을 했다면 제가 왜 이동평에서 일목을 제일 좋아하는 일목은 의문을 뚫을 때가 굉장히 강한 힘을 발휘하거든요. 그러면 만약 들어갔다 치면 이 아이의 IBM 이 아이의 손절가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먼저 바뀌었죠. 그 다음에 21선 지지하죠. 근데 21선 깨지는 순간 있죠. 요때가 손절이 되는 거예요. 밑에서 하면 이절이죠. 그럼 얘로 본다면 자 보세요. 자 정배열 구간에서 1차 상승이 일어났죠. 얘는 2차 상승으로 안 보는 거예요. 왜? TSP 지표가 안 돌아섰으니까. 그럼 1차 상승이에요. 2차 상승 폭이 대략 요만큼보다 절반 더 간다고 그랬죠. 그럼 이 아이를 만약 여기서 내가 진입을 했어. 네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진입을 했어. 그러면 어디가 손절가가 되냐면 요 자리가 손절가가 되는 거야. 손절은 아니죠. 익절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했으면 하는 그 익절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두 가지만 설명드리면, 일단 진입해서 한 10% 이상 올라갔을 때는 일단 전체를 다 팔지 말고 3분의 1을 팔아놓으라는 거예요. 3분의 1을 파세요. 꼭. 뭐 20% 팔아야 되고 25% 팔아야 되고, 그래 합의 봅시다. 25% 팔고, 자 그 다음에 얘가 TSF가 꺾인 다음에 21선을 하회를 하면 전량 팔아도 돼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때 조금 더 갈 것 같아. 근데 요거는 1차 상승 2차 상승이 끝난 상태죠. 그걸 못 파는 이유가 재진입을 못해서 그렇거든. 자 다시 돌아가죠. 3차 상승이죠. 그럼 3차 상승에서는 크게 볼 필요 없죠. 팔아놓은 만큼 또 팔고 익절시키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PC에 깔아놓고 보면서 진입자를 같이 이야기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최저간을 잡아서 컨트롤 쪽에 전달을 해서 요런 자리에서 나오게끔 알림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1차 상승, 2차 상승. 자, 저번 시간에 그 배당 해봤으니까 배당도 같은 개념이에요. 배당 퍼스트 서비스라는 건데 얘는 9월 30일 날 배당 날이었어요. 그러면 내가 배당을 먼저 받기 위해서 배당 알림 서비스를 받았어. 예를 들어 받았다 치고 해줄 수도 있다고 하니까, 자 여기서 한 달 전에 이미 알았어요. 30일 날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자, 이 표시 나오면 진입하면 되겠죠, 당연히. 왜? 20일, 60일 정배열 상태고 2차 상승이잖아. 그러면 올라가면 적당히 팔아주고 30일 왔을 때 배당납 받고 싹 빠져줘도 괜찮겠죠. 자, 그럼 아까 전에 봤던 재무 매우 좋은만 공략하면 안 될까? 그래도 되는데, 예를 들면 재무 상태 보수통이고 예상 실적 638개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애플 재무 상태 볼까요? 좋죠. 재무 상태는 보통인데 예상 실적 좋죠. PER도 높고. 자, 보면 그래서 이 차트를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으니까 요걸 잘 한번 보세요. 실제로 그렇게 돌아가는지. 얘는 아까 전 기준대로 하면 올라갔다가 한번 밀렸다가 2차 상승, 그죠? 눌린 기간이 좀 짧았어도 2차 상승이 맞아요. 근데 잘 보면 5일과 60일이, 그러니까 5하고 2의 정배 상태가 길죠. 한 번의 정배 상태가. 그리고 높죠.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진입해서 쭉 끌고 가다가 20일 다 깨지는 것까지 볼 필요 없이 딱 꺾이는 순간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진입했다 생각하고 꽤 많은 수익을 가져오죠. 한번 요 화면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여기다가 본인들이 직접 써보는 거예요. 미국 주식이 이게 꼭 필요한 게 뭐냐면 뭔지 모르는 주식들이 상당히 있어요. 1000개가 넘는 주식이 다 어떤 주식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예상 실적을 컨트랙 들어가서 가입해서 프리미엄 가입해서 쭉 한번 적어 놓아 보고 이런 회사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처럼 챕터를 화면 캡처를 한 다음에 나는 요 자리가 좋은 것 같아, 또는 나는 요 자리가 좋은 것 같아,
그리고 눈으로 확인하는 거지. 재무 좋은 상태가 200일선 우상향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제가 화자가 강요해서 그 방법을 무조건 따르지 말고 만드는 법 굉장히 간단하잖아. 그래서 해보라고. 전부 다 해보라. 그래야지 확신을 가질 수 있으니까. 인사인 그룹도 그 30일날 배당인 자리였는데 이건 가져가기가 힘들었겠다. 어차피 컷되는 자리, 그죠? 진입 자리는 여기였어요, 그죠? 그래서 TXF가 꺾였을 때 21선만 지지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2차 상승이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뭐 W 패턴, 뭐 2차 상승, 1차 상승, 뭐 이런 것들. 좋잖아, 보면. 그죠? 눌림 매매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제 나중에 이제 좀 자세히 가면 피보나치 그려가지고 대충 상승 위치 잡는 것까지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개요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